2020년 12월 3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12월 2일 방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이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는 같은 날인 12월 2일 오후 신문에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어 5호가 착륙한 지점은 지구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달 북서부의 폭풍우의 바다라고 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탐사한 적이 없는 평원지대인 이곳의 토양과 암석은 비교적 최근인 32억에서 40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창어 5호는 표면의 흙을 수집하고 로봇 팔과 드릴을 이용해 2m 깊이로 땅에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약 2kg의 샘플을 채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 샘플을 통해 해당 지역 물질의 구성 성분과 형성 시기 등에 대한 방대한 지질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어 5호는 샘플 수집 후에는 다시 달 표면에서 이륙한 후 중국 북부 지역으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 창호 3호, 2019년 1월 창호 4호에 이어 어제 창호 5호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창호 3호가 처음부터 달의 토양과 암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3호와 4호의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마침내 창호 5호가 달의 토양을 지구로 가져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주와 11주 워크숍을 통해 각 팀이 보여준 과제 수행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과제를 팀 분담과 협력으로 한 주 만에 완성한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단축한 것 외에도 폭넓은 주제에 대한 접근과 완성도는 칭찬과 격려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얼마 전 국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 학자들이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협업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앞다퉈 나오는 4차 혁명 시대에도 결국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미래 교육에 있어서 상대의 마음을 읽고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취업생들의 꿈의 직장인 네이버의 대표인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회사 내에는 적게는 10명, 많게는 수백 명의 팀으로 구성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창의적이며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인재 육성에 있어서 전문성에만 매몰되어지지 않고 결국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심지어 논문을 낼 때도 여러 명의 교수가 공동 저자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전문 지식을 쌓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협동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요즘 학생들은 팀 과제를 싫어하지만 자신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또 다른 학생들이 무임승차하는 그런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오 총장의 우려와 같이 팀 과제에 대해 이런저런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직장과 사회에서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미리 익히며 팀 능력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팀 과제에 임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재 21장 화학의 탄생, 염금술과의 결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8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 앞 시간에 살펴보았던 뉴턴과 같은 뛰어난 과학자도 당시의 문화와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대 연금술에 심취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뉴턴은 그를 유명하게 만든 광학과 물리학의 연구보다도 연금술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고 이 책의 저자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과학의 발달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현대 과학의 한 분야인 화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9번째 줄에 보면 당시 뉴턴과 동시대의 사람인 영국의 자연 철학자 로버트 보일은 연금술사의 물질관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비판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즉 교재 199페이지 12번째 줄에 보면 1661년 보일은 그가 쓴 회의적인 화학자에서 정통적이고 추상적인 물질 대신에 원초적이고 단순한 결코 섞이지 않는 물질을 원소라고 규정하면서 연금술과 화학 사이에 최초의 개념적 경계선을 그은 장본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흙, 물, 공기, 불의 네 가지 원소들이 흙과 물은 지구 중심을 향해 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공기와 불은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변형되면서 세상의 여러 물질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교재 20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독일의 과학자 게오르크 슈탈은 화학작용의 기본인 물질의 연소에 대해 어떤 물질은 쉽게 타는 반면 어떤 물질은 왜 쉽게 타지 못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플로지스톤이라는 고대 그리스어로부터 조합된 단어를 제시하면서 물질을 태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이나 솜, 나뭇가지 같은 물질들이 잘 타는 이유는 그 재료들이 풍부한 플로지스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의 가정으로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속을 가열하면 그 무게가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플로지스톤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에게 달갑지 않은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금속을 연소시켰을 때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속의 무게가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은 금속을 가열하면 공기 중의 산소가 철과 결합하여 산화철을 만들게 되어 산화철만큼 무게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과학자들은 금속을 연소시켰을 때에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속의 무게가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플로지스톤이 마이너스 무게를 가진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즉 마이너스 무게인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감으로써 금속의 무게가 증가한 것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무게, 상식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으며 일반 사람이라도 웃을 일이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금속의 가열로 생기는 무게의 증가를 설명할 유일한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교재 20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러한 물질의 변화에 대한 오랜 숙제에 대한 해답을 가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화학자 앙뚜안 라부아지에입니다. 그는 화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재의 22장 단두대로 사라진 비극의 화학자 라부아지에 20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교재의 저자는 프랑스의 한 과학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는 의회의 법률 고문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였습니다. 22세 되던 1766년에는 할머니가 남긴 유산을 물려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1768년부터는 이 유산을 바탕으로 세금 징수 회사를 운영하여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는 화학 원론이 출판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해에 단두대에서 처형당하여 사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근대화학의 아버지를 라부아지에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의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국어 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첫 번째,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의 아버지를 찾아보면 아버지에는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을 처음 이루거나 완성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분야에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무엇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미술의 아버지는 폴 세잔, 체육의 아버지는 구페르탱 등입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여러 분야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야의 아버지를 찾다가 그러면 그 분야의 어머니를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은 첫 번째 국어 사전의 뜻이 아닌 두 번째 어떤 일을 처음 이루거나 완성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남성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의미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근대 화학의 아버지 라부아지에의 보다 상세한 그의 생애와 또 남긴 업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